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 김용 전 부원장, 대통령의 쓸모라는 이 제목의 책을 내고요.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 김용 전 부원장 하면 이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다가 주거 제한과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자, 물론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했으니까 나왔겠죠. 그렇지만 저런 상황에서 북콘서트하고 저렇게 활동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일부 아마 법원이 이 보석 조건에 건 내용을 위배하면서까지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런 활동이라든가 발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서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를 좀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이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본인에 대한 어떤 무고함 그리고 정치 검찰의 부당성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책 출간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는데 특히 이 첫 행사, 이 12일 날 오후에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서영교 의원 또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대거 참석할 거라고 그래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저거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전국을 저렇게 다 돌면 도대체 얼마나 그 수금이 될까? 검은 돈으로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인데 또 검은 돈을 수금하러 전국을 돌겠다는 것인가? 예. 주거 제한이 있는데 전국을 돌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평생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김용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죠. 1심, 2심이 다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속까지 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재판 과정에서 죄질도 나쁘죠. 구글 타임라인 조작한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 시켜가지고 위증 교사분들이 또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인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위증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부가 쇼핑백 시연까지 해보면서 본인 주장대로가 아니라 CCTV 피해서 계단으로 갔다 이런 사실들까지 다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자금을 8억 원이나 대장동 일당들한테 받은 사실. 그다음에 성남시의원이 때 유동규 씨한테 그때도 1억 9천만 원인가 요구했다 7천만 원 받은 사실. 이게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된 것인데 마치 지금 무죄 판결 받아서 사면 복권이라도 된 것처럼 저렇게 정치 활동을 뻔뻔하게 재개하는 모습이 이게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심, 2심에서 이제 받았는데 지금 대법원에 무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한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주거 제한 얘기 듣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거 제한이라는 게 그 집 근처에 거주 제한, 그러니까 이동법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1, 2심 유죄 부분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그 당시 이 돈 거래 관련돼서는 그 직접 진술 외에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절차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법원에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그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1, 2심 판단이 잘못됐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요. 한 번 판단받은 바 있고 그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을 한다면 돈을 받았던 당일에 그 현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을 배제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용 부원장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김 전 부원장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면서 핵심 측근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또 김용 전 부원장
출소 당시 모습까지 함께 보시죠.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 김용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사필 규정, 사필 규정. 가서 야, 이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재판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죄 판결로 확정이 아니라 고석으로 나왔습니다. 이 억울함과 이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책에서도 그렇고 지금 조작 기소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조기현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 측에서 이제 예. 주장하는 거는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공하지 않았던 예. 그 구글 타임라인이 이게 이제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황이나 증언들로 이렇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금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았다는 특정일, 그 특정일의 그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구글의 타임라인이 절대 이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인정을 받았는데 예. 김용 재판에서만 인정을 못 받았다. 예.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